네, 안녕하세요. 로컬95입니다. 오늘부터 그 광고 홍보학 정주행 콘텐츠를 통해서 광고 홍보학에 대한 전공 이론,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홍보학 정주행은 광고 학개론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광고 홍보학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전공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또 마케팅은 사실 전공을 뭐 반드시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센스가 있거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박학다식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마케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과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광고 홍보학을 포함한 여러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광고 학개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광고 학개론을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광고의 정의, 그리고 광고와 유사 개념들과의 비교, 광고의 정기능과 순기능,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광고의 정의부터 좀 알아볼게요. 광고란 특정한 목표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설득하기 위해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이 대중매체의 지면 또는 시간을 구매하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당장 뭐 유튜브를 켜도 나오는 것이 광고, TV를 켜도 나오는 것이 광고, 인터넷을 켜도 나오는 것이 광고입니다. 신문을 열어도 광고 나오죠. 이처럼 광고라는 거는 특정 목표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이라고 하죠. 타겟이 있어야 되고, 또 제품 서비스,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거나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메시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주체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고의 정의에는 5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 목표 고객, 광고의 목표, 메시지의 내용, 광고 매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의 정의에서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목표 고객이 있어야 되고, 제품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거나,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브랜드를 인지하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제품 좋아, 우리 제품 다른 제품보다 좋아라는 설득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개인 기업, 개인이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아니면 비영리 단체, 뭐 사회기관이든 정부기관이든 간에 광고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주체, 광고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중매체의 지면 또는 시간을 구매해서 알려야 됩니다. 광고 매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광고 목표, 메시지 내용 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표라는 것은 목적이랑 좀 다르잖아요. 목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성취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인지도를 10% 올리겠다, 또는 뭐 매출을 뭐 20%, 30% 향상시키겠다는 게 이제 정량적인 목표이니까 조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의 메시지 내용들이 그 목표와 내용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5가지 전제 조건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비즐란트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사실 네이버 웹툰을 즐겨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즐겨 봤던 웹툰이 이번에 영상화돼서 미디어 믹스화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예시로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딱하게 자, 광고의 정의나 특정한 목표 고객에 있는 제품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비질란테라는 이 영상, 그리고 이 메인 예고편, 물론 이거는 광고의
지금 나가는 광고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검색해서 나온 부분이기도 해요. 비질란테 메인 예고편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을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광고의 주체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입니다. 예.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그 목표 고객을 위해서 알리기 위한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광고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 고객은 디즈니 플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의 광고주라면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이미 시청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시청을 하지 않고 뭐 다른 OTT 뭐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웨이브라든지 다른 OTT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목표 고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비질란테 메인 예고편 대공개 11월 8일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의 광고의 목표라는 것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 비질란테를 볼 수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 구독해. 너 구독 안 했어? 구독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걸 알리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은 어디서만 시청할 수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시청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시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표 고객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11월 8일날 비질란테라는 내용이 나오니 디즈니 플러스에서 구독을 하시고 시청하시라 라는 메시지 내용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광고 매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거죠?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네이버 모바일 앱이나 이런 데를 키면 네이버 메인 지면이나 스마트 채널 부분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의 매체들도 한 가지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 고객, 즉 OTT를 좋아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시청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자주 머무르는 쓰는 장소, 즉 광고 매체에 지금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의 유사 개념들과는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와 유사 개념들 좀 혼동을 많이 합니다. PR과 광고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 홍보학이라는 전공 자체도 사실은 광고와 홍보, PR 이 두 개가 좀 합쳐져 있는 그 전공이거든요. 전공을 소개하는 그 용어에서도. 근데 PR하고 광고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PR은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공중과 조직과의 사이의 관계로서 이를 파악해서 정립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유지하는 관리 기능을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모 유제품 기업에서 물의를 좀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산하에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뭐 PR 팀, 홍보팀, 뭐 매체 관리팀, 뭐 이런 명칭을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PR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 관리 부서들은 대부분 이제 언론 쪽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영향의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브랜드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직의 성패, 그러니까 조직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면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거지만 부정적인 영향이나 리스크는 빨리 그 사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면 진실되게 사과문을 게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이제 사건에 있어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들은 직접 브랜드 조직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대중들하고 기업하고 1대1로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서는 다툼이 있으면은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조직과 공중 간에서는 1대1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PR적인 캠페인이나 활동을 통해서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고와 PR은 유사 개념이고 또 서로의 일부분 교집합에 좀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중에서도 아까 단순하게 뭐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광고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KCC 건설 그 창에서 냈던 그 경비실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PR 캠페인, PR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의 형식을 띄었지만 우리 기업이 이런 공익, 사회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설명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PR은 광고도 PR의 일부, PR도 광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블리시티와 광고입니다. 사실 퍼블리시티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퍼블리시티는 언론 홍보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퍼블리시티는 이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정보를 언론 매체에 보냈을 때 언론 매체라는 것이 어떤 가십거리, 뭐 연예계인은 가십거리라든지 뭐 단순 뭐 사건 사고라든지 이슈성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언론 매체는 그것을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뉴스의 가치거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사족이지만 뭐 개똥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스 가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대교가 건설이 돼서 이제 뭐 영종도까지 또는 뭐 인천에서 서해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훨씬 원활하게 교통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거리가 있어야 아무래도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있어서의 뭐 사회 공익적인 부분들도 있고 뉴스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뉴스거리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요즘 들어서 뭐 AI, 뭐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개발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뉴스거리들은 아무래도 언론 매체에 있어서는 기사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내보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를 할 쓰겠죠. 그래서 퍼블리시티는 언론 매체를 통해 노출된다는 것과 광고주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반드시 유료로서 매체 지명과 시간을 구입을 해야 돼요. 아까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도 구글 애즈에서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에 집행하는 광고비도 들어가고 만약에 대행사가 끼면 대행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만약에 매체사랑 직접 거래를 한다고 해도 매체사 간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는 매체 비용이 무료죠. 대부분의 이제 언론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하고 기업하고 그러니까 기업하고 언론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그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것들은 솔직히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비용의 유무료의 차이에 따라서 광고와 퍼블리시티의 유사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퍼블리시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그냥 네이버 포털 말고 네이버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위에 상단에 홍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홍보에 보면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의 로컬적인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거리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그런 거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봤던 요거 글로벌 소셜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네이버 밴드 지금 월간 활성자가 MAU가 500만 명에 달성했다. 돌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고 또 뉴스거리죠. 네이버 밴드는 사실 그 네이버 내에서 그 한국하고 일본 등에서 좀 사용이 되다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또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네이버 밴드가 월간 이용자수가 500만 명이 돌파했대라는 쾌거를 발휘했다는 것이 분명히 그 IT 관련된 트렌드를 다루는 매체사들한테는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네이버 밴드가 현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면밀한 분석과 최적화된 기능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도자료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죠. 내용이. 실제 그 언론사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밴드한 것은 세븐이다. 똑같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에서 이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언론 매체들이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조직이 퍼블리시티를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그 여러 언론사들이 그대로 제공을 하고 그걸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이런 활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선전입니다. 선전은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선전이라고 하면 좀 나쁜 뜻으로 좀 쓰이게 돼요. 선전은 이제 프로파간다죠. 프로파간다. 다시 말해서 선전의 주체가 수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 라는 메시지의 내용을 그게 대중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집단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생각대로 태도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담는 게 선전입니다. 그래서 선전은 다른 형태의 설득 커뮤니케이션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흑색 선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거나 정치판이 되면 정치 선거나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막 흑색 선전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전은 보통 정치적인 목적이나 군사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선전을 보통 흑색 선전으로서 좀 많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선전의 주체는 은폐되거나 감정적이거나 허위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론이나 대중을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흑색 선전, 선전의 나쁜 부분이겠죠. 이처럼 선전은 이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만 발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선전이라고 하면 뭐 이런 포스터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뭐 나치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공산권 같은 데에서 뭐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전의 경우는 그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허위적인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광고는 반드시 그 주체가 명시돼야 됩니다. 아까 그런 포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기관에서 이런 나치 독일에 있는 괴베스라든지 아니면 뭐 소련에 있는 이런 포스터라든지 이러한 포스터들은 물론 그 주체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을 갔다가 포스터가 딱 붙어 있어요. 선전 포스터가. 근데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시 안 하고 뭐 어떤 정치적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대상이라든지 종교적인 대상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선전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포스트 내에서. 그럼 광고는 광고주가 누군지 나오죠. 로고가 박혀 있고 또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자막으로서 나와요. 즉 광고와 선전은 반드시 그 주체가 명시된다, 명시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판매입니다. 우리가 인적 판매라고 하면 보통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떤 자영업을 개설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술을 판매하시는 분들,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런 인적 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 뭐 B2B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주류 판매업이면 막 주류 판매업자들한테 이제 대상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에어컨을 파는 사람이면 뭐 에어컨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게나 가게 주인 사장님들이 되실 것이고, 이처럼 이제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촉진 수단이 인적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판매는 광고주가 드러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판매원의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얼굴을 맞대서 진행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광고는 매스미디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TV, 라디오, 뭐 신문, 잡지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포함해서 그냥 단순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래서 인적 판매와 광고에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의 정기능, 순기능이죠. 광고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광고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광고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PR적인 부분에서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위해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광고주는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새로 나왔어. 우리가 새로 나왔어. 우리 모르지. 나야. 라고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옛날에 마켓컬리가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었을 때는 처음에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깔을 강조하면서 전지현이 나와서 마켓컬리를 광고한 적이 있어요. 마켓컬리. 때 6시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마켓컬리 하면서 그 광고주가 계속해서 광고를 해요. 이런 것처럼 광고주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존재와 가격을 파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가격에 대해서 더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존재한다. 숨고하지. 필요하지? 숨고하지. 하면서 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고수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지? 프리랜서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 그러면 너 코몽이나 숨고해. 이런 것처럼 서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에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워낙 많은 하루에서 일상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켜도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억을 까먹고 많은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품의 서비스를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광고를 집행합니다. 광고의 정기능에서는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마케팅적 기능, 매체 지원 기능, 문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은 광고는 신제품과 기술의 수용을 촉진시킵니다. 고용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있고 미디어 랩사가 있고 매체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광고가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경제적인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경제 성장에도 일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장, 인터넷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일조하기도 하고, 또 마케팅적인 기능도 제공합니다. 제품의 특징이나 판매 감소, 사용법, 대처법,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도 마케팅적 기능이 있고요. 매체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조금 미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잡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수단은 광고입니다. 광고를 우리가 집행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거죠. 그것이 매체가 단순히 신문 잡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를 부착하는 여러 블로그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매체 지원으로서의 광고가 순기능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기능도 있는데요. 사실 광고는 옛날에 한창 옛날이긴 하지만 그 롯데에서 트로피카나 톡톡 트로피카나 광고를 많이 집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약간 밈처럼 문화적인 기능으로서 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역시 어디나 빛과 어둠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의 역기능은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광고에서 좋은 모습, 화려한 모습, 돈이 최고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적인 기능들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마케팅적인 역기능은 아무래도 제한된 시장, 예를 들어서 사교육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레드오션이 된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광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쵸? 당장 오픈마켓에 들어가면
화장품이나 샴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레드오션 때문에 너도 나도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역기능들, 경쟁이 가열된다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역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보면 가끔씩 기만 광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탈모 샴푸들 광고했었을 때 막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막 샴푸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잉? 별로 기능 없다. 물론 모발에 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게 탈모 방지 억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약간 허위 기만적인 광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많다 보니까. 문화적인 역기능도 있습니다. 너무 선정적인 광고들은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TV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좀 보기에 좀 껄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선정적인 광고들은 광고 매체에서 자체적인 광고 심의 규정을 통해서 통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매체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지만 통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영화 같은 데도 봐도 우리 뭐 내부자들 영화에서 봐도 막 조국일보에 막 광고를 집행하는 자동차에 커넥션,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는 이 반대로 얘기하면 야, 너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써? 그럼 내가 광고비 너 줄일 거야 라는 통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매체와 기업은 사실 서로 일정 수준의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 매체도 사실은 너무 광고주한테 얽매이거나 통제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기업에 너무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의 정의, 유사 개념들과의 비교, 그리고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고를 만드는 조직과 규제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제적인 기능에서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를 이야기도 했는데 광고 대행사나 광고의 주체, 그리고 광고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벌써 이제 27분 넘어가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